여러분, 복수라는 게 과연 달콤한 것일까요? 한양 기방가에서 약초를 팔며 살아가던 월매라는 처자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처자가 어느 날 자신을 버린 친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말했지 뭡니까? 아버지, 이 독이 어떤 맛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인연, 감히 누구를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서울 출신으로 태어나 한 번도 아버지 노릇 받아본 적 없는 처자의 참으로 기막힌 복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 세 가지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한양 기방가에서 일어났던 참으로 기묘한 복수담이랍니다. 때는 바로 숙종 임금님 재위 시절이었죠. 한양 기방가 아시지 않습니까? 밤이면 붉은 등불이 켜지고 기녀들의 가야금 소리가 구성진 곳 말이죠. 그런데 그 화려한 기방들 사이사이에는 온갖 잡상인들이 모여드는 골목이 있었답니다. 그 좁은 골목 한쪽 끝자리에 조그만한 약초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요. 가게라고 하기엔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낡은 돗자리 위에 갖가지 약초들을 조금씩 늘어놓고 파는 노점상이었거든요. 그 가게 주인이 바로 월매라는 여인이었답니다. 월매, 참으로 신기한 여인이었지 뭡니까? 겉보기엔 25 남짓한 평범한 처녀 같았는데요. 하지만 그 손끝에선 신묘한 약술이 피어났더란 말이지요. 어떤 기녀가 몸살을 앓으면 월매가 우린 약 한 사발이면 금세 나았고요. 주막 서방이 배탈이 나면 월매가 만든 환약 몇 알이면 씻은 듯 깨끗해졌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지 뭡니까? 월매는 독초에도 유달리 밝았더란 말이죠. 부자, 초, 바나 이런 독한 풀들도 자유자재로 다뤘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면 월매는 이렇게 대답하곤 했지요. 독을 알아야 해독제도 만들 수 있는 법이랍니다. 그럴듯한 말이긴 했습니다만 뭔가 석양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는 거죠. 그날 저녁도 마찬가지였답니다. 기방가에 밤이 내리고 여기저기서 술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올 때였지요. 월매는 혼자 약초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만 켜놓고 조용히 약재들을 분류하고 있더란 말이지요. 그런데 문득 월매의 손이 멈췄습니다. 바구니 한쪽에 검붉은 뿌리 몇 개가 보였거든요. 바로 부자뿔이었습니다. 부자뿔이 아시겠지만 맹독을 품은 약초지 뭡니까? 함부로 다뤘다간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것이었답니다. 월매는 그 부자뿌리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더랍니다. 촛불에 비친 그 얼굴에 묘한 미소가 스며들었지요. 마치 오래전 잊고 있던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한 표정이었답니다. 이제 때가 되었구나. 월매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월매가 왜 그런 표정을 지었는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려면 20회 전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월매는 5살배기 아이였지요. 한양 북촌에 있는 이서방이라는 양반댁에서 살고 있었답니다. 이서방, 참으로 잘 나가는 양반이었습니다. 벼슬도 제법 높고 재산도 넉넉했지요. 정실 부인과의 사이에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서방에게는 숨기고 싶은 비밀이 하나 있었답니다. 바로 하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서녀가 있다는 것이었지요. 그 아이가 바로 월매였습니다. 월매의 어미는 춘향이라는 이름의 하녀였는데요. 이서방의 총애를 받아 월매를 낳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실 부인의 눈치가 하늘을 찔렀지 뭡니까? 정실 부인, 이분이 또 무서운 사람이었답니다. 서울 따위는 집안의 수치라고 여기는 분이었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월매가 마당에서 오빠 언니와 함께 놀고 있을 때였지요. 정실 부인이 갑자기 나타나더랍니다.
이 계집애가 감히 내 자식들과 함께 논단 말이냐. 정실 부인의 차가운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월매는 그때까지도 모르고 있었지요. 자신이 왜 다른 취급을 받는지 말입니다. 어머니, 저는 뭘 잘못했나요? 하지만 정실 부인은 들은 채도 안 했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네 어미와 함께. 그날 밤 월매와 춘향은 쫓겨났습니다. 이서방은 뒤에서 지켜만 보고 있을 뿐이었지요. 한마디, 말 한마디 거들지 못했답니다. 결국 춘향은 월매를 데리고 기방가 뒷골목 움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뒤로 춘향은 품팔이를 하며 월매를 키웠답니다. 바느질도 하고 빨래도 해주고 온갖 굳은 일을 다 했지요. 하지만 워낙 몸이 약한 분이셨거든요. 추운 겨울, 더운 여름, 가리지 않고 일을 하다 보니까요, 몸이 점점 상해갔답니다. 월매가 10살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춘향이 갑자기 쓰러진 거지요. 열이 펄펄 끓고 기침을 심하게 했답니다. 월매야, 미안하다. 어미가 너를 잘못 낳았구나. 춘향은 월매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왜요, 어머니? 어머니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하지만 춘향은 고개를 저었지요. 내 아버지를 원망하지는 마라. 그이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그것이 춘향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답니다. 월매는 그날 밤 어미를 떠나보내고 말았지요. 11살 어린 나이에 말입니다. 그 뒤로는 혼자 기방가 골목에서 살아남아야 했답니다. 그때부터였지요. 월매가 약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미를 잃은 월매는 참으로 막막했답니다. 11살 배기 계집아이가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며칠은 그냥 멍하니 앉아만 있었다고 하더군요. 어미가 누워있던 방석만 하루 종일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그러다가 배가 고파지니까 그제야 정신을 차렸답니다. 살아야겠다. 어떻게든 살아야겠다. 월매는 기방가 골목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지요. 물동이도 날라주고 빨래도 해주고 온갖 굳은 일을 다 했답니다. 하지만 워낙 어린 나이다 보니까 품값도 얼마 안 되더랍니다. 하루에 엽전 서너 개, 그것도 운이 좋으면 말이죠. 그나마도 큰 기방집 아줌마들이 불쌍히 여겨서 남은 밥이나 나눠주곤 했답니다. 이 불쌍한 것 좀 봐라. 어미도 없이 혼자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월매는 마음이 아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답니다. 월매가 남들보다 특별히 잘하는 것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약초를 알아보는 것이었지요. 어떻게 그런 재주를 가지게 되었는지는 월매 자신도 몰랐답니다. 다만 어미 춘향이가 아플 때 이런저런 약초를 구해다 다려주던 것이 기억났지요. 이 풀은 열을 내리는 풀이고 저 풀은 기침에 좋은 풀이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기방집 주인 마님이 갑자기 배탈이 나서 끙끙 앓고 있었거든요. 아이고, 배가 아파 죽겠네. 누구 좋은 약 아는 사람 없나? 그때 월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것이지요. 마님, 제가 아는 약초가 하나 있습니다. 뭐? 너 같은 계집애가 무슨 약초를 한다고? 하지만 워낙 아프던 차라 마님은 월매의 말을 들어보기로 했답니다. 월매는 기방 뒤쪽 빈터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서 조그만 풀 몇 포기를 캐어다가 정성스럽게 다렸지요. 그리고 그 우린 물을 마님께 드렸답니다. 이걸 마시면 배탈이 나을 거예요. 마님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그 약물을 마셨지요. 그런데 글쎄 한 시진도 안 되어서 배 아픈 것이 말끔히 나았지 뭡니까? 어머, 이게 웬일이야? 정말로 나았네? 마님은 깜짝 놀라면서도 대단히 기뻐했답니다. 그 뒤로는 월매를 보는 눈이 달라졌지요. 야, 월매야, 너 어디서 그런 약초를 배웠니?
그냥 어미가 아플 때 이것저것 해드리다가. 월매는 수줍게 대답했답니다. 그때부터였지요. 기방가 사람들이 아픈 데가 있으면 월매를 찾기 시작한 것이 말입니다. 머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열이 난다, 뭐 이런 것들 말이지요. 월매는 그때마다 적당한 약초를 구해다가 다려줬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다들 나았거든요. 그런데 월매에게는 또 다른 스승이 있었답니다. 그이가 바로 향단이라는 늙은 기생이었지요. 향단이는 젊은 시절 한양에서 이름을 날렸던 명기였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기방 한 구석에서 지내고 있었답니다. 이 향단이가 참으로 특별한 재주를 하나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독초와 해독제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웬 기생이 독초를 안다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다 사연이 있는 일이었답니다. 향단이는 어려서부터 양반 서방님들의 수청을 들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간혹 못된 양반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생을 괴롭히는 게 재미라고 여기는 그런 나쁜 놈들 말이지요. 향단이도 그런 일을 몇 번 당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독초 공부를 시작한 것이지요. 누군가 나를 해치려 하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런저런 독초들을 익혀두었던 겁니다. 향단이는 월매의 재주를 눈여겨보고 있었답니다. 저 아이 보통이 아니구나. 약초를 다루는 솜씨가. 그러던 어느 날 향단이가 월매를 불렀지요. 월매야, 이리 와봐라. 네, 향단 언니. 월매는 향단이 앞에 정절을 했답니다. 너 약초를 좀 안다고 들었는데 정말이냐? 예, 조금은 압니다. 그럼 이것은 뭔지 아니? 향단이는 조그만 풀 한 포기를 내밀었답니다. 월매는 그 풀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지요. 이건 모르겠어요. 그럴 줄 알았다. 이건 말이다. 독초란다. 향단이의 말에 월매는 깜짝 놀랐답니다. 독초요? 그래, 이걸 우려서 마시면 배가 아파서 죽을 수도 있어. 향단이는 천천히 설명해 주었지요. 하지만 이 독초도 쓸데가 있단다. 어떻게요? 월매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답니다. 나쁜 사람들, 착한 사람을 괴롭히는 못된 놈들한테는 이런 독초가 필요할 때가 있어. 향단이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지요. 물론 정말로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야. 혼내주는 정도로만. 그 뒤로 향단이는 월매에게 조금씩 독초에 대해 가르쳐주기 시작했답니다. 어떤 풀이 독이 드는지, 또 그 독을 푸는 해독제는 무엇인지, 월매는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듯 그 지식을 받아들였지요. 월매야, 하지만 명심해라. 이런 독초는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네, 언니. 정말로 나쁜 놈들, 용서할 수 없는 놈들한테만 써야 해.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월매는 그때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자신과 어미를 버린 그 양반이 머릿속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꼭 복수를 하리라는 마음이 더욱 단단해졌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하더군요. 그렇게 향단이의 가르침을 받으며 월매는 하루하루를 보냈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또 가을과 겨울이 지나갔지요. 월매의 나이도 어느새 15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월매는 참으로 부지런히 독초에 대해 배웠답니다. 향단이가 가르쳐주는 것은 물론이고 틈틈이 산에 올라가서 직접 독초들을 관찰하기도 했지요. 이 풀은 뿌리가 독이 강하고 저 풀은 잎에 독이 있구나. 이건 말리면 독이 더 세지고 저건 생것일 때가 더 위험하구나. 월매의 눈빛은 예전과는 달랐었습니다. 11살 때의 그 무기력하고 슬프기만 했던 눈빛이 아니라 이제는 무언가를 노리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변해 있었지요. 향단이도 그런 월매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답니다.
이 아이가 정말로 복수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월매가 평소처럼 산에서 약초를 캐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아가씨, 아가씨! 돌아보니 기방의 어린 심부름꾼 도리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도리야, 무슨 일이냐? 아가씨, 큰일 났어요. 뭔 일인데 그렇게 허둥거리느냐? 도리는 한참을 숨을 고르더니 이런 말을 했답니다. 향단이 누님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뭐라고? 월매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지요. 어떻게, 왜 갑자기? 글쎄요, 아침에 일어나더니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쓰러지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됐느냐? 의원님을 불러왔는데 얼굴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빨리 와보시라고 하셨어요. 월매는 약초 바구니를 내팽개치고 산길을 뛰어내려갔답니다. 향단이 언니, 제발 무사하기를.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지요. 기방에 도착했을 때 향단이는 이미 깨어나 있었답니다. 하지만 얼굴이 말이 아니었지요.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언니! 월매가 달려가서 향단이의 손을 잡았답니다. 월매야, 왔구나. 향단이의 목소리가 힘없이 떨렸지요. 의원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상합니다. 맥을 봐도 똥오줌을 살펴봐도 분명 독에 중독된 것 같은데. 독이라고요? 월매의 눈이 번뜩 빛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독인지를 모르겠소. 이런 증상은 처음 보는 것이오. 의원은 머리를 극적이며 중얼거렸지요. 일단 토하는 약을 지어드릴 테니 먹여보시오. 그리고 하루 이틀 더 지켜봐야겠소. 의원이 떠나고 나서 월매는 향단이 곁에 바짝 다가앉았답니다. 언니, 정말 괜찮으세요? 아직은 괜찮다. 하지만 향단이가 월매의 손을 꼭 잡았지요. 월매야, 혹시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든.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다, 들어라. 향단이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답니다. 향단이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월매야, 나는 네가 걱정된다. 왜요, 언니? 너 아직도 복수 생각을 하고 있지? 월매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향단이가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언니, 솔직히 말해봐라. 그 이서방 아직도 원망하고 있지? 한참을 침묵이 흘렀답니다. 그러더니 월매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자를 용서할 수 없어요. 월매야, 어미를 그렇게 죽게 만들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는 그자가 너무 미워요. 월매의 목소리에 오랫동안 억눌렀던 원한이 묻어났답니다. 언니가 가르쳐 주신 독초, 그걸로 언젠가는 꼭. 안 된다. 향단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지요. 월매야,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부를 뿐이다.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어. 나는 네가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향단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향단아, 향단아. 문이 벌컥 열리더니 기방의 포주마님이 들어왔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냐. 마님은 향단이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마님, 향단이가 갑자기. 월매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마님의 얼굴이 심상치 않게 변했답니다. 독이라고 의원이 그랬다고? 네, 그런데 무슨 독인지는 모르겠다고. 마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향단아, 혹시 요즘에 누군가와 말다툼을 한 적이 있느냐? 말다툼이요? 아니면 누군가의 원한을 샀다든지. 향단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별일 없었는데요. 그러자 마님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지요. 그럼 누가 향단이를 도게? 마님, 무슨 말씀이세요? 월매야, 이 일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 마님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답니다. 기방에는 원한을 품은 사람들이 많거든. 그 중에 누군가가. 마님의 말을 들은 월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그날 밤 향단이의 병세가 더 악화되었답니다. 열이 펄펄 끓고 정신도 오락가락했지요. 월매는 밤새 향단이 곁을 지켰습니다. 언니, 언니, 월매야, 가까이 와. 향단이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불렀지요. 월매가 귀를 가까이 대자 향단이가 속삭였습니다. 내가 만약 죽거든. 그런 말씀 마세요. 들어라, 내 방 뒤편에 작은 항아리가 숨겨져 있다. 항아리요? 그 안에는 내가 모아둔 엽전이 들어있어. 그리고 독초 해독제 비방도. 향단이가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걸 다 네가 가져라. 언니. 하지만 약속해다오. 네? 복수는 절대로 하지 마라. 그 대신 이 돈으로 장사를 해서 떳떳하게 살아가거라. 향단이의 손이 월매의 손을 꼭 잡았답니다. 나는 네가 복수기가 되는 걸 보고 싶지 않다. 알겠느냐? 월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네, 언니, 알겠어요. 하지만 월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생각이 꿈틀거리고 있었답니다. 향단이 언니까지 이런 일을 당하다니. 이 세상의 나쁜 놈들은 정말로 벌을 받아야 해. 복수의 씨앗이 더욱 단단하게 자라나 새벽녘이 되자 향단이의 숨소리가 더욱 가빠졌답니다. 월매는 향단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요. 그 차가워진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며 체온을 나누려 애썼습니다. 언니, 언니 눈 뜨세요. 월매가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향단이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답니다. 입술은 시퍼렇게 변해 있었고요. 얼굴은 아예 핏기가 가셨더군요. 그때였습니다. 향단이가 갑자기 눈을 번쩍 떴답니다. 마지막 힘을 짜내듯이 월매를 바라보더니 말이지요. 월매야, 가까이 와. 목소리가 신랄처럼 가늘었습니다. 월매가 귀를 향단이의 입가에 바짝 가져다 댔지요. 그러자 향단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답니다. 내가 너에게 알려주지 못한 게 하나 있다. 무엇이오, 언니? 그 독초들을 어떻게 조합하면 사람을 죽이지 않고도 혼쭐을 낼 수 있는지. 향단이의 입에서 마지막 비법이 새어나왔답니다. 하늘나리 뿌리 세 돈에 족돌이 풀 잎사귀 5장을 달인 물. 이걸 마시면 사흘 동안 배가 뒤틀리고 열이 펄펄 끓지만 죽지는 않는다. 월매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속 깊이 새겨두었지요. 그리고 만약 네가 정말로 복수를 하겠다면 향단이가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절대로 사람을 죽이지는 마라. 그저 혼내주기만 해라. 알겠느냐? 월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답니다. 네, 언니. 약속드려요. 하지만 월매의 마음속에서는 벌써부터 복수의 계획이 꿈틀거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월매야. 네? 내 아비 이서방 말이다. 향단이가 갑자기 그 이름을 꺼냈습니다. 월매는 깜짝 놀라 향단이를 쳐다봤지요.
언니가 어떻게 그걸... 이 기방가에서 몇 년을 살다 보니 소문이란 게 다 들리더구나. 향단이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그 양반 요즘 벼슬이 더 높아졌다던데? 네, 형조 참외까지 올랐다고 들었어요. 월매가 이를 악물며 대답했지요. 그렇다면 더욱 조심해야 한다. 권력을 가진 자일수록 무서운 법이거든. 향단이의 목소리가 더욱 가라앉았답니다. 하지만 언니는 알고 계세요.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미워하는지. 안다, 안다 월매야. 하지만 미움에 사로잡혀 살면 네 인생이 망가진단다. 향단이가 마지막 힘을 다해 월매의 손을 꼭 잡았지요. 그때였습니다. 향단이의 몸이 갑자기 경직되더니 숨이 완전히 멎어버렸답니다. 언니! 언니! 월매가 향단이를 흔들어 봤지만 이미 늦었지요. 향단이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월매는 향단이의 시신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답니다. 목 놓아 우는 소리가 기방 전체에 울려 퍼졌더군요. 언니, 언니, 어떻게 나를 두고 가세요? 월매의 오열 소리가 새벽 하늘을 찢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듣고 기방의 다른 기녀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지요. 향단이가 드디어 갔구나. 아이고, 저 어린 월매는 이제 어쩌나. 모두들 안타까워하며 혀를 찼답니다. 월매는 향단이의 차가워진 얼굴을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니, 언니의 원수까지 내가 갚아드릴게요. 그 나쁜 놈들 모두 다 혼쭐을 내주겠어요. 복수의 불꽃이 월매의 가슴 속에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답니다. 향단이가 그토록 복수하지 말라고 당부했건만 월매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던 것이지요. 해가 떠오르자 기방마담인 홍매가 나타났습니다. 월매야, 이제 그만 일어나거라. 향단이 장례를 치러야지. 월매는 그제야 향단이의 시신에서 손을 뗐답니다. 빨갛게 부어오른 눈으로 홍매를 올려다보며 말이지요. 향단이의 장례를 치른 뒤 월매는 향단이가 말했던 항아리를 찾으러 갔답니다. 향단이의 방 뒤편 마루 밑을 뒤지니 정말로 작은 항아리가 하나 숨겨져 있더군요. 항아리를 꺼내 열어보니 월매는 깜짝 놀랐습니다. 엽전이 가득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나 많은 돈을... 월매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지요. 엽전만 있는 게 아니었답니다. 항아리 밑바닥에는 작은 비단 보자기에 쌓인 물건이 있더군요. 보자기를 풀어보니 얇은 종이에 빼곡히 써놓은 글씨가 나왔습니다. 독초 해독제 비방. 월매가 그 제목을 읽어보더니 눈이 번쩍 뜨였답니다. 거기에는 온갖 독초의 해독 방법이 자세히 적혀 있었던 것이지요. 하늘나리 독해독법, 감초 우린 물에 꿀을 타서 마실 것. 족두리풀 독해독법, 생강즙과 마늘즙을 섞어서. 하나하나 읽어보니 이건 정말 대단한 비법이었답니다. 그런데 종이 맨 뒤에는 향단이가 직접 쓴 글이 있더군요. 월매야, 만약 네가 이걸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이다. 이 돈으로 장사를 해서 떳떳하게 살아가거라. 그리고 이 해독제 비방은 혹시나 할 때를 대비해서 남겨두는 것이니 함부로 쓰지 마라. 월매는 그 글을 읽으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이렇게까지 저를 생각해 주시다니. 하지만 월매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꿈틀거리고 있었답니다. 이 비방이 있다면 내가 독을 써도 안전하겠군. 그날부터 월매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답니다. 낮에는 평소처럼 약초를 캐고 기방마님들의 병을 치료해주면서 밤에는 복수 계획을 짰지요.
먼저 이서방 집안 사람들의 행동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월매는 이서방의 집 근처로 가서 며칠 동안 지켜봤답니다. 저놈이 내 아비라니. 월매가 이서방을 보며 이를 갈았지요. 이서방은 여전히 뚱뚱하고 거만한 모습이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가마를 타고 다니며 코를 하늘로 치켜 세우고 있더군요. 그리고 저 여자가 정실부인이군. 월매는 이서방의 아내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박씨 부인은 키가 크고 날카로운 인상이었지요. 하인들을 호령하는 목소리가 기방가까지 들릴 정도였답니다. 며칠을 관찰한 결과 월매는 그들의 생활 패턴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서방은 매일 아침 관청에 나가고 저녁에 돌아와 술을 마셨지요. 박씨 부인은 친정댁에 자주 다녀오고 장에도 직접 가더군요. 좋아, 이제 기회를 엿봐야지. 월매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향단이의 당부는 이미 까맣게 잊혀져 있었답니다. 복수의 불길만이 월매의 가슴을 태우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월매에게는 아직 부족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서방 집안에 접근할 방법이었죠. 그때 월매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답니다. 그래, 내가 약초꾼이라는 걸 이용하자. 월매는 다음 날부터 이서방 집 근처에서 약초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약초 사이소, 좋은 약초! 목청을 돋우며 외쳐댔지요. 며칠이 지나자 정말로 이서방 집에서 사람이 나왔답니다. 야, 약초꾼! 이서방 집 하녀가 월매를 불렀지요. 네, 무엇을 드릴까요? 월매가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있었답니다. 우리 마님께서 요즘 속이 좀 거북하시다는데 뭔 좋은 약초 없나? 아, 그럼 이걸 드려보세요. 월매가 진짜 소화에 좋은 약초를 내밀었지요. 물론 독은 전혀 들어있지 않은 순수한 약초였습니다. 얼마요? 엽전 연립이면 됩니다. 하녀가 돈을 주고 약초를 사갔답니다. 며칠 후 다시 그 하녀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약초꾼. 저번에 준 그 약초 우리 마님이 드시고 나서 속이 훨씬 편해지셨다고 하시네요. 다행입니다. 그럼 또 필요한 약초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월매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좋아, 이제 발판을 마련했다. 이서방 집에서 월매를 믿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본격적인 복수를 시작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 정도가 지났을까요? 월매는 매일같이 이서방 집 근처에서 약초 장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는 그냥 지나가는 약초꾼이 아니었지요. 이서방 집 사람들이 월매를 믿고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약초꾼! 약초꾼이야! 어느 날 그 하녀가 또 달려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이 좀 급해 보이더라고요. 네, 무슨 일이십니까? 월매가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지요. 우리 마님께서 요즘 밤마다 잠을 못 이루신다는구나. 마음이 답답하고 자꾸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하시는데. 하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답니다. 월매는 속으로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드디어 때가 왔구나.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친절한 약초꾼의 모습이었지요. 아이고, 그럼 마님께서 많이 고생스러우시겠어요. 제가 특별한 약초를 하나 준비해 드릴게요. 월매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녀가 좀 망설이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요. 그런데 약초꾼, 실은 말이야. 우리 마님께서 요즘 약초 드시는 걸 좀 조심스러워 하신단다. 워낙 몸이 약하시다 보니까. 월매는 이런 반응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답니다. 아, 그럼 이렇게 하시지요. 제가 먼저 우리 집 할머니한테 드려서 효과를 확인해 보고 올게요. 그렇게 해서 정말 좋다 싶으면 그때 마님께 말씀드리시면 됩니다.
하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네요. 월매가 깊숙이 고개를 숙였지요. 마님의 건강이 가장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하녀가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며 월매는 주먹을 꽉 쥐었답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이용할 때가 온 거지요. 그날 밤 월매는 깊은 산속 동굴에서 특별한 작업을 시작했답니다. 향단이에게서 배운 독초들을 하나씩 꺼내어 정교하게 배합했지요. 이건 조금씩 천천히 효과가 나타나는 독이야. 처음에는 그냥 몸이 좀 피곤한 것처럼 느껴지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고통스러워질 거야. 향단이의 마지막 가르침이 생각났답니다. 월매는 조심스럽게 독초들을 절구에 넣고 곱게 갈았지요. 그리고 몸에 좋은 진짜 약초들과 섞어서 겉보기에는 전혀 구분이 안 되게 만들었답니다. 완벽해. 월매가 만든 약을 작은 보자기에 싸면서 중얼거렸지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향단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월매야, 정말 이게 맞는 길이냐? 월매가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답니다. 환상이구나. 내가 너무 긴장해서.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는 걸 어쩔 수 없었지요. 아니야, 난 잘못한 게 없어. 먼저 우리를 버린 건 이서방이야. 월매는 다시 한번 각오를 다졌답니다. 이튿날 아침 월매는 평소보다 일찍 이서방 집 근처로 나갔답니다. 손에는 밤새 정성스럽게 만든 독이 든 약포가 들려 있었지요. 약초 사이소, 좋은 약초요. 평소처럼 목청을 돋우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있었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하녀가 다시 나타났지요. 약초꾼, 어제 말씀하신 그 특별한 약초 준비하셨나요? 네, 물론입니다. 월매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이틀 동안 드셔보시더니 정말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밤에 잠도 잘 오고 가슴 두근거림도 많이 나아지셨다고 하십니다. 월매는 거짓말을 마치 진실인 양 말했지요. 하녀의 얼굴이 밝아졌답니다. 아이고, 정말요? 그럼 우리 마님께서도... 네,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월매가 조심스럽게 약포를 내밀었지요. 다만 이 약초는 좀 특별해서 하루에 한 번만 드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몸에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하녀가 약포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드시면 되는 거예요? 찻숟가락 한 숟가락 정도를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저녁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월매는 마치 진짜 의원처럼 자세하게 설명했답니다. 아, 그리고 혹시 드시다가 몸에 이상이 생기시면 즉시 중단하고 저를 찾아주세요. 제가 바로 달려가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녀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습니다. 우리 마님께 정확히 전해드릴게요. 그런데 이번엔 얼마를 드려야 하나요? 이건 특별히 정성을 들여 만든 거라 엽전 30입만 주시면 됩니다. 월매가 겸손하게 말했답니다. 사실 이런 고급 약초라면 그것보다 훨씬 비싸게 받아도 될 텐데 말이지요. 하녀가 돈을 내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마님께서 좋아지시면 더 많이 사겠습니다. 월매는 공손히 인사를 했지요. 하지만 속으로는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하녀가 돌아간 후에도 월매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답니다. 이제 정말로 복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향단이, 내가 드디어 해냈어. 이서방 집에 독을 들여보냈다고. 월매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지요. 하지만 마음이 완전히 후련하지만은 않았답니다. 뭔가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에 얹혀 있는 것 같았어요.
이게 정말 맞는 일일까? 향단이라면 뭐라고 하실까?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답니다. 아냐, 난 잘못한 게 없어. 이서방이 먼저 우릴 버렸잖아. 어미를 죽음으로 내몰았잖아. 월매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지요.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제 며칠만 기다리면 됩니다. 이서방의 정실 부인이 그 독을 마시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됐어. 월매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답니다. 마치 그녀의 마음속 어둠처럼 말이지요. 그렇게 월매는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발걸음이 어찌나 무거웠는지 마치 찰덩이를 발목에 메고 걷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작은 방 한 구석에 앉아서 월매는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시작되었구나. 이서방 집에 독초가 들어갔어.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후련했지요. 오랫동안 품고 있던 복수의 씨앗이 드디어 싹을 틔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거운 돌덩이가 있었어요. 향단이라면 정말 이런 일을 바라셨을까? 순간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어답니다. 아니야, 향단이도 억울해하고 계실 거야. 어미를 그렇게 버린 이서방을 말이야. 다음 날부터 월매는 평소와 다름없이 약초 장사를 했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온통 이서방 집 생각뿐이었지요. 벌써 정실 부인이 그 약을 마셨을까? 아니면 아직 마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약초를 파는 것도 자꾸 실수를 했답니다. 이 약초는 어떤 병에 좋은 거예요? 손님이 물어봐도 월매는 딴 생각에 빠져 있었지요. 아, 예? 그게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제대로 못하니까 손님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였답니다. 정신 차려야 해. 이상하게 보이면 안 돼. 월매는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어요. 복수가 이렇게 무거운 것인지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월매가 평소와 같이 약초를 정리하고 있는데 약초꾼! 약초꾼! 누군가가 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고개를 들어보니 이서방집 하녀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녀의 표정이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답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이에요. 하녀는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지요. 월매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건가? 정실 부인이 독에 당한 건가?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어요. 어머, 무슨 일이시길래 그렇게 급하게 오셨나요? 월매가 차분하게 물어보니까 하녀는 더욱 다급해졌답니다. 마님께서 말입니다.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시면서 토하고 계세요. 월매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독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는 표정을 지어서는 안 되었지요. 월매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그러시면 안 되는데요. 혹시 무엇을 잘못 드셨나요? 하녀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그저 평소와 같이 약차를 드시고 계셨는데 갑자기 얼굴이 파래지더니 배를 움켜쥐고 쓰러지셨어요. 월매는 속으로 쾌감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답니다. 드디어 복수가 시작됐어. 이서방, 네 아내가 고통받는 모습을 봐라. 하지만 겉으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요. 그럼 제가 한번 가서 봐드릴까요? 혹시 제가 아는 약초 중에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하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정말 그러실 수 있나요?
지금 의원을 불러도 한나절은 걸릴 텐데. 월매는 약초 꾸러미를 챙겨서 하녀와 함께 이서방 집으로 향했답니다. 발걸음은 빨랐지만 마음은 복잡했지요. 드디어 복수가 시작되었다는 쾌감과 동시에 뭔가 무거운 죄책감이 엄습해왔어요.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향단이라면 정말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냈답니다. 아니야, 이서방이 먼저 우릴 버렸잖아. 어미를 죽음으로 내몰았잖아. 이 정도는 당연한 대가야. 이서방 집에 도착하자마자 집안이 발칵 뒤집혀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고 안채에서는 신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어서 이리 오세요. 하녀가 월매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드디어 월매가 그토록 원하던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서방의 정실 부인이 고통받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는 순간 말이지요. 안채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월매는 깜짝 놀랐답니다. 아니, 놀란 척을 했지요. 침상에 누워있는 정실 부인의 모습이 참으로 처참했거든요.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어요. 정실 부인은 배를 움켜쥐고 신음을 내뱉고 있었답니다. 마님 정신 차리세요. 하녀가 다급하게 부르고 있었지만 정실 부인은 제대로 대답도 못했지요. 월매는 속으로 쾌감을 느꼈습니다. 이것 봐, 독초의 힘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이서방, 네 아내가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하지만 겉으로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고, 이렇게 심하실 줄 몰랐네요. 혹시 무엇을 드셨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하녀가 급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약차만 드셨어요. 어제 약초꾼께서 주신 그 약초로 말입니다. 월매는 마음속으로 웃었답니다. 바로 그 독초 때문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모르는 척해야 했거든요. 월매는 천천히 정실 부인에게 다가갔답니다. 침상 가까이 앉으며 겉으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요. 마님, 이렇게 심하실 줄 몰랐네요. 어서 맥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실 부인의 손목을 잡는 순간 월매는 몸서리를 쳤답니다. 그토록 미워했던 여인의 피부를 만지는 것이 얼마나 역겨웠는지 모르지요.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마님, 참으로 불안정하군요. 독이, 아니, 몸 안에 좋지 않은 기운이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녀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독이라고 하셨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월매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답니다. 독이 맞지. 내가 직접 준 독초니까. 하지만 아직은 죽일 생각이 없어. 더 고생을 시켜야 하거든. 다행히 아직 깊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해독약을 만들어 드리겠어요. 월매는 품에서 작은 약포를 꺼냈지요. 미리 준비해온 해독제였답니다. 물론 완전한 해독제는 아니었어요. 독을 조금씩만 중화시키는 그런 약이었지요. 정실 부인이 죽지도 살지도 못하게 만드는 약 말입니다. 이 약을 뜨거운 물에 우려서 하루에 3번씩 드시게 해주세요. 그러면 며칠 안에 좋아지실 거예요. 하녀는 고개를 연신 끄덕였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약값은 얼마나 드릴까요? 월매는 손을 저었어요. 아닙니다. 병든 분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 목숨이 엽전보다 더 소중한 법이지요. 참으로 위선적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녀는 감동받은 듯 눈물까지 글썽였지요. 그때였습니다. 침상에서 신음하던 정실 부인이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당신이 그 약초꾼이군요.
고맙습니다. 월매는 정실 부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답니다. 얼마나 미워했던 얼굴인지 모르지요. 20해 전 어미를 집에서 쫓아낸 바로 그 여인. 월매를 서얼이라고 손가락질하며 더러운 것 보듯 했던 여인. 지금 어떤 기분이야? 내가 그토록 무시했던 서얼의 딸한테 목숨을 구걸하는 기분이 어때? 월매는 마음속으로 독한 말을 중얼거렸답니다. 천만에요, 마님.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다만 앞으로는 드시는 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약초는 더욱 말입니다. 정실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혀 모르고 있었지요. 자신을 구해준다는 약초꾼이 바로 자신이 쫓아낸 서얼의 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월매가 정실 부인을 살펴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득 안채문이 벌컥 열렸지요. 무슨 일이냐? 하녀가 부인이 위급하다고 했는데. 이서방이 급히 들어오다가 월매를 보고는 걸음을 멈췄답니다. 당신이 누구요? 월매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지요. 20해 만에 마주보는 친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늙었더군요. 머리에는 흰머리가 성성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오만한 표정만은 그대로였답니다. 약초를 파는 사람입니다. 마님께서 급히 아프셔서 치료를 해드리고 있었어요. 이서방은 월매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지요. 약초꾼이라고? 그런데 어째 낯이 익은 것 같은데. 월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답니다. 혹시 알아보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이지요. 하지만 이서방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지, 착각이었나 보군. 그런데 부인 상태는 어떠한가? 월매는 침착하게 대답했답니다. 다행히 큰 위험은 없어 보입니다. 제가 드린 약을 드시면 며칠 안에 회복되실 거예요. 이서방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렇다면 다행이군. 약값은 얼마나 드는가? 이미 하녀분께 말씀드렸지만 받지 않겠습니다. 사람 목숨을 구하는 일에 대가를 바라서야 되겠습니까? 이서방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요즘 약초꾼들이 돈에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에 놀란 듯 했지요. 허허, 참으로 기특한 마음씨군. 그래도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지 않은가? 이서방은 품에서 엽전 몇잎을 꺼냈답니다. 이것이라도 받아주게. 월매는 그 엽전을 바라봤지요. 20해 전 어미가 집에서 쫓겨날 때 이서방이 던져준 것도 바로 이런 엽전 몇잎이었답니다. 고맙지만 정말 괜찮습니다. 월매는 엽전을 받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이서방이 고개를 갸웃했지요. 부탁이라니 무슨 부탁인가? 앞으로 며칠 더 와서 마님 상태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독이, 아니, 좋지 않은 기운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는 지켜봐야 하거든요. 이서방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렇다면 고맙지, 부인을 잘 부탁하네. 월매는 깊숙이 인사를 했어요. 그럼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약은 제가 말한 대로 드시게 해주세요. 안채를 나서면서 월매는 뒤돌아보았답니다. 이서방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정실 부인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참 아이러니하구나.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정실 부인을 네 친딸이 도구로 괴롭히고 있다니.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 진짜 복수는 지금부터야. 월매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집을 나섰답니다.
달빛이 유독 차갑게 느껴지는 밤이었지요. 그 다음 날 저녁이었답니다. 월매는 약초 바구니를 들고 다시 이서방 집을 찾았지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바구니 안에는 평범한 약초만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어서 오시게. 이서방이 대문 앞에서 월매를 맞았습니다. 얼굴에는 어제보다 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지요. 부인 상태는 어떠신지요? 월매가 정중히 물었답니다. 글쎄, 어젯밤은 좀 나아지는 듯 했는데 오늘 아침부터 다시 열이 오르더군. 이서방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럼 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월매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차가운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지요. 안채로 들어서며 월매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집의 구석구석이 어린 시절 기억과 겹쳐졌거든요. 저 마당에서 어미와 함께 빨래를 했던 예, 부엌에서 몰래 엿을 훔쳐먹다가 들킨 일들이 스르르 떠올랐답니다. 정실 부인의 방에 들어서자 월매는 놀란 듯 멈춰섰습니다. 부인의 얼굴이 어제보다 훨씬 창백해져 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월매가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답니다. 물론 연기였지요. 모르겠네. 약을 먹인 대로 먹였는데. 이서방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월매는 부인의 맥을 짚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답니다. 이상합니다. 독이 더 깊숙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독이라니 무슨 말인가? 이서방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처음에는 단순한 몸살인 줄 알았는데 이건 분명 독입니다. 월매가 침착하게 말했답니다. 누군가 부인께 독을 먹였어요. 이서방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독을 누가 감히? 사방님, 혹시 부인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월매가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아니면 이 집안에 해를 끼치려는 자가. 이서방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답니다. 모르겠네. 정말 모르겠어. 그때였습니다. 월매가 갑자기 바구니에서 작은 병을 꺼냈지요. 다행히 해독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독은 특별한 독이라 해독제를 마신 후에 진실을 말해야 완전히 낫습니다. 진실을 말한다고? 이서방이 고개를 갸웃했답니다. 예, 이 독은 거짓말쟁이를 벌하는 독이거든요. 월매가 차근차근 설명했지요. 마음속 깊이 숨기고 있던 죄를 고백해야만 독이 완전히 빠집니다. 물론 그런 독은 없었답니다. 하지만 이서방은 부인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월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럼 부인이 깨어나면 무슨 죄를 고백하란 말인가? 아닙니다. 서방님이 고백하셔야 해요. 월매의 목소리가 조금씩 차가워졌답니다. 이 독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죄 때문에 생기는 독이거든요. 이서방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내가? 예, 서방님께서 평생 감추고 살아온 죄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월매가 이서방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답니다. 특히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준 일이? 이서방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얼굴에 여러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지요. 두려움, 후회, 그리고 죄책감이었답니다. 해독제를 먼저 주면 안 되겠나? 이서방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해독제가 독으로 변합니다. 월매가 단호하게 말했지요. 먼저 고백하시고 그 다음에 해독제를 드려야 해요. 이서방은 한참을 망설였답니다. 정실 부인의 가쁜 숨소리만이 방 안에 울려 퍼졌지요. 시간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월매가 조용히 말했답니다. 빨리 결정하세요. 마침내 이서방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답니다. 월매의 가슴이 쿵 뛰었습니다. 드디어 이 순간이 온 것이지요. 몰래 기방여인과 정을 통해서 딸을 낳았어. 이서방이 계속 말했답니다. 하지만 정실 부인 눈치가 보여서 모른 척했지.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월매가 차분하게 물었지요. 기방에서 쫓아냈어. 아이와 그 여인을 모두. 이서방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답니다. 추운 겨울날이었는데도 그냥 내쫓아버렸지. 월매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태연했지요. 그 후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몇 년 후에 그 여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 이서방이 고개를 떨궜답니다. 딸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고 아마 객지에서 떠돌다가 굶어 죽었겠지. 그 순간 월매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번쩍였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그 죄책감 때문에 부인께 독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제 해독제를 드리겠습니다. 월매가 작은 병을 꺼냈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병이었지요. 이서방이 급히 다가와서 병을 받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먹이면 되겠나? 조금씩 입에 넣어드리세요. 월매가 말했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 월매는 천천히 일어서더니 이서방을 똑바로 바라보았답니다. 그 딸이 죽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서방의 손이 멈췄지요. 그 딸은 살아서 자랐어요. 약초를 배우고 독과 해독제를 다루는 법을 익혔습니다. 월매의 목소리가 점점 또렷해졌답니다. 그리고 복수를 다짐했지요. 이서방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네, 바로 접니다. 월매가 깊숙이 절을 했답니다. 아버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서방은 뒤로 휘청거렸지요. 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어졌답니다. 월매구나. 이서방의 입에서 딸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네가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습니다. 어미가 죽을 때까지 지켜보면서 복수를 다짐하며. 월매의 목소리에 서늘함이 스며들었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기다렸어요. 부인께 독을 먹인 것도 너였구나. 이서방이 탈썩 주저앉았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죽지는 않을 만큼만. 월매가 차갑게 말했지요. 아버지께서 어미에게 그랬던 것처럼. 월매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이서방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이제 늦었어요. 월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아버지처럼 매정하지는 않을게요. 월매는 품에서 또 다른 병을 꺼냈답니다. 진짜 해독제였지요. 부인은 살려드릴게요. 대신 월매가 잠시 말을 멈췄답니다. 이 집에 재산 절반을 내놓으세요. 재산을? 네, 기방 기녀들을 위한 약방을 차리려고요. 월매가 단호하게 말했지요. 저처럼 버림받은 여인들이 아플 때 기댈 곳을 만들겠어요. 이서방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러자, 그렇게 하자.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겠지. 월매는 해독제를 정실 부인에게 먹였습니다. 곧 부인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지요. 이제 갑니다. 월매가 일어서며 말했답니다. 다시는 이 집에 오지 않을 거예요. 월매야,
이서방이 부르짖었지만 월매는 돌아보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월매의 복수는 끝이 났습니다. 몇 달 후 한양 기방가에는 작지만 따뜻한 약방이 하나 생겼답니다. 월매가 버림받은 여인들을 위해 연 약방이었지요. 복수는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이었답니다. 이제 월매는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하는 진짜 치료사가 된 것이지요. 긴 시간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녀가신 흔적을 남겨주세요. 저는 더 깊고 진한 이야기 보따리를 메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밤도 평안하십시오.